합시다. 일단 수원, 수학적 귀납법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다시 하긴 할 건데, 자, 미리 얘기합니다. 수학적 귀납법 교육과정에 사라진 녀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녀석들 위주로 진행할 거야. 알았지? 물론 나온 것도 하고. 일단 수학적 귀납법 수원 거 마무리 짓고 가자. 오늘 빠진 애들이 좀 많아서. 어서 와요. 너 수학적 귀납법 처음이니? 시영이? 한번 하긴 했어? 자, 수학적 귀납법 하고 갑시다. 수학적 귀납법은 먼저 이 질문을 하면 과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있을까? 국어 좀 잘하겠지, N반은? 야, 귀납 그리고 연역. 귀납이 뭐야? 아, 중학교 때 배웠지. 귀납법, 연역법 하면서 배웠을 거 아니야. 귀납이 뭐야, 귀납이?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실, 오, 그렇지. 일반적인 사실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사실, 정확하게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거. 그게 귀납이다, 그렇지? 그렇지? 연역은 반대. 연역은 완전 반대. 어느 하나의 일반적인 그 뭐 정의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지? 수학이니까 정의 정리밖에 생각이 안 나냐? 일반적인 사실을 통해 뭐 어떤 사례를 유추하는 거. 그게 연역이고, 그렇지? 정확한 건 국어 선생한테 물어보세요. 귀납은 아무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사실을 도출하는 것. 그게 귀납입니다. 그럼 이제 수학적 귀납법도 역시 비슷한 거야. 수학적으로 그 귀납법, 뭐 규칙, 아니 사례들을 통해서 어떤 예시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자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우리 수열 다음과 같이 나열된 수열의 뭐 일반항을 구하시오, SN을 구하시오, 30번째 항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귀납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수열입니다. 앞에 있는 한 4개 정도를 통해서 5개 정도를 통해서 또는 3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유추하는 거. 그것도 다 귀납이에요. 알았죠? 지우개가 없다. 다시. 시험 기간이라 강의실에 지우개들이 없어. 자, 그러면 아무튼 수학적 귀납법을 넘어가 볼 건데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는 크게 보면 2가지 유형이 있어. 하나는 수열이라고 하는 녀석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보는 녀석. 귀납적으로 정의를 해보는 녀석. 귀납적으로 나열해 놓는 게 아니라 귀납적으로 정의해보는 녀석.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증명. 오늘 주요 포인트는 귀납적 정의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귀납적으로 정의한다는 거 이미 너희들은 배웠으니까 다 알 텐데 어떻게 정의하는 게 귀납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니?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항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합니다? 첫째 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째 항, 하나의 항을 제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통해서 다음 항과 그 다음 항과 그 다음 항 등을 다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거다. 그치? 그때 이거 아나?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을 한 단어로 뭐라 불러? 배운 사람 있나? 옛날 명칭인데. 그렇지. 점화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화식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배우러 가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나열되어 있느냐. 그때 기본적인 점화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화식이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N반이라서 이쪽 파트는 그냥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 거야. 그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하나, 교육과정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점화식에서도 4가지가 나오는데 너희들은 아마 2가지로만 배웠을 수도 있고 4개를 보여줬을 수는 있고 그 중에서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2가지를 좀 주요 포인트로 갈 거예요, 오늘은. 오케이? 알고 있으면 편한 것들. 그 기본적인 점화식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수열에 대해서 다룬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 딱 2가지 있네. 뭐뭐 있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점화식은 첫 번째 등차와 등비를 알려줍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예요? 시영 씨. 일정한 수로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아무튼 일정한 수, 그게 양수든 음수든 더해서 만든 수열. 그치? 그래서 뭐 한다?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항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주세요. 이게 바로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적인 점화식이죠. 근데 이 식 하나만 가지고 뭐도 알 수 있어? 공차가 D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두 번째. 그럼 등비 수열도 한번 표현을 해보자.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하고 있는 거겠네? 그 전에 있었던 항에다가 R이라는 수를 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식만 가지고 보면은 공비 R을 알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러면 세 번째. 등차와 등비는 이거밖에 없는가? 그거는 아니다. 그죠? 하나 더 뭐 있어요? AN 플러스 1 가운데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전의 항과 그 다음 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됩니다. 무슨 식이야? 등차 중항 공식이다. 그치? 그래서 2 나누기 분수는 싫으니까 나는 이쪽으로 넘겨 놓을게. 그럼 이 녀석은 뭐야? 등차라는 사실은 아는데 공차 알아 몰라? 모른다.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두 녀석은 첫째 항만 주어지면 되지만 얘는 두 가지 항을 줍니다. 그게 뭐 첫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줄 수도 있고 보통은 첫째 항과 둘째 항을 주죠. 두 번째, 등차 수열 말고 등비 수열도 등비 중항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게 뭐냐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딱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했으면 그냥 우리가 앞에 등비 수열 단원에서 풀었던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그렇지? 그럼 뭐 항이 두 개 주어지든 뭐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너희들은 등비 수열에 관련된 공식들만 쭉 가지고 사용해서 풀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여기서 이 네 개만 다냐? 아니, 하나가 더 있어. 교육과정에서는 사라졌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가끔씩이지만 심화 문제에서는 만날 수 있는 녀석. 그게 뭐냐면 조화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조화수열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한번 수업했었지? 조화수열의 정의가 뭐였지? 조화수열의 정의. 역수가 그렇지. 역수가 등차 수열인 수열이거든. 그래서 역수로 만들었을 때 얘가 등차 수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네? 이놈의 두 배가 얘와 얘의 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우변에 있는 놈을 통분해버리면 뭐야? 이게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눠서 역수로 만들면 조화중항이야. 그래서 조화수열은 an 플러스 1의 형태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다? an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의 식을 만나면 앞으로 너희들은 조화수열이라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외우는 거는 힘들겠지. 그치? 근데 이걸 외우는 방식은 결국 중항이란 말이야. 너네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 할 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까지 혹시 외우는 사람 있나 모르겠다. 얘랑 생김새가 똑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을 외우고 있으면 제일 좋고 아니 그럼 선생 조화평균도 안 배웠는데 이걸 어떻게 외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조화중항 하면서 했던 얘기 있을 거야. 조화수열과 조화평균 왜 이렇게 헷갈리냐?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그리고 조화평균 이 세 수는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 그랬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면 얘를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이놈의 제곱 AB가 나오도록 이 둘이 곱했을 때 만들어주면 돼요. 곱했을 때 AB가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B 없애는 게 분모에 있어야겠네. 분모에는 2 없애는 게 분자에 있어야겠네. AB 만들어야 되니까 AB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알았지? 오케이?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너희들이 여러 가지 점화식을 많이 만나게 돼요. 지금 내가 오늘 설명하는 거 외에도 한두 가지가 더 있어.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녀석을 풀기 위해서 너네가 무슨 점화식인지 이 수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나는 문제집들이랑 조금 다르게 일부러 am 플러스를 한쪽으로 몰아놓은 방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다른 식으로 정리하시는 쌤들도 있고 문제집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일부러 am 플러스를 한쪽으로 몰아놨으니까 너희들도 어떤 점화식을 딱 만났을 때 am 플러스 1을 좌변으로 몰아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인지 몰라서 완전히 너희들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찾아야 되는지를 좀 구분할 수 있으니까. 알았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한 5년, 6년 전쯤이지. 비개정이었으니까 2009 개정이었으니까 그때 다음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하고 나서 식을 이렇게 줬었어요. 지금 우리는 저걸 봤으니까 양변에 얘를 곱해서 이항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딱 주어지고 나서 이거를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하여 라고 나왔대. 세상 처음 보는 점화식이잖아. 그때 너희들이 구분하는 거는 AN 플러스를 한쪽으로 좀 몰아달라고. 그래서 AN 플러스 1로 묶어주면 그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조화 중항이라는 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 이거 나눠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다르게 푸는 건데? 다르게 푸는 방법 아마 요즘은 이걸 이렇게 만나면 이런 식으로 보통 am 플러스를 몰라고 안 하고 왜냐면 조화 중항이 빠졌으니까 교육과정에서 아예 사라졌으니까. 그럼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양변을 an 곱하기 am 플러스 1로 나누세요라는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럼 좌변은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닌 것 같은데? am 플러스 1로 나눠야 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이 상태에서 풀 수 없겠구나. 아무튼 뭐 그 과정에 사라지고 나니까 헷갈린다 이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am 플러스 1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이거랑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한 유형 더 있기는 해. 그 녀석은 이제 책에서 만나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점화식은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만나는 점화식들은 얘네가 끝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지. 누구?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고 해서 4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다 알고 있나 모르겠다. 하나는 뭐냐면 an 플러스를 만들기 위해서 an에다가 뭔가를 더합니다. 근데 더하는 수가 상수, b를 더한다면 그거는 등차 수열이잖아. 그 더해지는 녀석이 뭐예요? n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건 무슨 수열이게? 개차 수열 똑똑하구만. 오케이? 뭐? 이거는 쓰지 마.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가 특정 규칙을 갖는 이 녀석이 바로 AN의 개차 수열이 되는 거야. 이거 개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럼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배웠었어? 기억나? 우리 중간고사 넘어가기 직전에 했었는데 AN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항에다가 그 개차 수열을 더해주세요. 어디서부터? 1에서부터 어디까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 적게. 이거 기억나?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개차수열 공식을 이용해서. 오케이?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라고 합니다. 즉 서술형용 문제는 이 녀석을 이렇게 풀라고 해요. 어떻게? n에다가 1 넣으세요. n에다가 2 넣으세요. n에다가 3 넣으세요. 계속해서 넣어주세요. n에다가 n-1까지 넣어주세요. 그럼 좌변은 뭐가 돼? A2는 A1 더하기 F1 A3는 A2 더하기 F2 괜히 하나 또 썼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다 보면
n 대신에 n-1이 들어가면 얘는 n 되겠다. 그치? 그리고 나서 양변을 뭐 하셈? 다 더해보셈. 그럼 어떻게 되거든? 양변에 똑같이 더해져 있는 A2부터 AN-1까지는 다 사라지고 좌변은 AN만 남아요. 우변은 A1 하나 남았네. 그 다음에 F1부터 2, 3, N-1까지 다 더하네. 시그마 배웠다, 그치? FK를 더해주세요. K는 어디서부터?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해. 서술형 답안이 되겠지. 서술형에서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면 되고, 이거 여기다 해야겠다. 이걸 다 보여주는 게 서술형 풀이가 되는 거고,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공식화해서 바로 들어가 버리자. 그게 객관식형 문제풀이가 되겠지. 요식을 만나면 이 녀석이 뭐라는 걸, 개차 수열을 나타냅니다 라는 거를 알아주세요 라는 게 지금 내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럼 하나 더. 여러 가지 점화식은 교과서에는 하나가 더 나옵니다. 요 녀석 나와요. FN의 이름이 뭘까? 기억나? 이것도 역시 시험 직전에 했던 거. 개비. 개비 수열.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배웠어? 일반항을 구해주면 첫째 항에서부터 아까는 플러스면 더하는 거였다면 곱하기면 곱해주시면 돼요. 어디부터? F1부터 계속해서 어디까지? N-1까지, 즉 하나 적게. 등비수열처럼 계속 R 곱하듯이 F1, F2, F3, F4 계속 곱하라는 얘기야. 몇 개? 하나 적게. 왜 그렇게 나온지도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하겠지. 이건 두 개만 쓰자. n이 어디까지? n-1까지. 그러면 우변은 식은 a는 an 마이너스 1 곱하기 fn-1. 그 식을 양변을 뭐 해주면 돼? 양변을 똑같이 싹 다 곱해버리시면 돼요. 그럼 양변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A2부터 AN-1까지는 다 약분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 썼고 남는 거에다가 F들 하나 적게 곱하면 되거든. 이게 이제 또 요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풀어주세요가 이런 점화식에서의 서술형 풀이라면 얘는 객관식형 풀이가 되는 거지. 개비수열을 이용한 풀이.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개비수열도 일부러 그냥 한번 알려줬던 거야. 그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케이? 졸라게 쉬운 거다, 그죠? 오케이? 야, 짱중년 있는 사람 꺼내봐봐. 아무도 없어? 미쳐버리겠다. 카톡은 일십을 당한 건가, 내가 지금? 없냐? 있다. 없네. 조금 다른 것들밖에 없네. 오케이, 맞아. 됐죠? 요거 지워도 되겠지? 요 왼쪽 거 기본. 그러고 나면 이제 너네가 진짜 자주 만나는 문제가 하나가 있거든. 두 개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이거 배운 사람 손 들어봐. 세 번째 여러 가지 점화식.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요즘 개정 교육에서는 1번과 2번 두 개만 남았어요. 근데 바로 직전 교육까지만 해도 3번, 4번이 있었고 실제 기출문제들 되게 많이 나왔고 너희들도 가끔씩 만납니다. 오케이? 근데 왜 사라졌는가 하면 수능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3번, 4번은 사라졌고 내신에서만 가끔씩 나왔었는데 이게 수능이 안 나오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냈겠어 안 냈겠어? 잘 안 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오케이? 근데 가끔씩 그 흔적은 남아있으니 풀어는 보자. 뭐냐면 모든 점화식은 나는 다 an 플러스 1 는의 형태로 정리한다. an 플러스 1 는
AN을 가지고 뭔가 만드는 거야. 곱하기 P가 있다면 이건 무슨 수열? 상수 P. 등비 수열. P가 없고 Q가 더해져 있었다면 무슨 수열? 등차. 두 개가 섞여 있는 형태. 이거 배운 사람. 배웠죠. 어떻게 정리해서 푸세요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네 번째. PAN 플러스 2 더하기 QAN 플러스 1 더하기 RAN은 0. 이거 배운 사람. 요것도 너 이거 했으면 이것도 했을걸? 아, 기억이 안 난다. 아마 했을 거야. 요거까지 해서 총 4가지가 있어요. 단 이거는 PQR의 합이 얼마여야 돼? 재훈아? 그렇지, 똑똑하구나. 0이어야 됩니다. 요 2가지 형태 좀 오늘 자세하게 하자고. 이거 안 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야. 변준수 안 했지? 기억 안 나지? 연호도? 현수도? 시영이도? 그래요.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안 하신 걸까?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치? 자, 요 녀석 어떻게 하라고 해? 재훈이 기억난다며.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알파 구해서. 자, 여기서 알파 찾는 거 어떻게 찾아? 다시. 그렇지. 그게 이제 두 번째 풀이. 하나 더 나오는데 잘하네. 원래는 어떻게 하라고 배우냐면 너희들이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다. 는 꼴로 변형하세요라고 해요. 앞에 몇 배? P배. 원래는 그래서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냐면 잘 봐. 원래 문제가 AN 플러스 1는 2AN 플러스 1이었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원래 알파 값 찾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었지. 나만 알파로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쌤들이 다 알파로 써. 정석만 K 있어. 이상한 문제집이에요. 아무튼 알파로 바꿉니다. 어떤 형태? AN 플러스 1에도 알파를 빼주고 AN에도 알파를 빼서 앞에 개수 맞추기 위해서 2만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 뭐가 없어졌어? 상수항 1이 없어진 채로 그냥 알파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잖아. 그럼 이거 전개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그게 1이겠지 뭐.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그게 1이면 됩니다. 알파는 얼마? 그러면 한 번 더 써요. 예시 문제는 이따 다시 들어줄 테니까 이거는 쓰지 말아봐.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원래 기본 풀이로 먼저 가면 재훈이도 처음 배웠을 때 생각해봐. 치환을 합니다. 치환. 뭐로 치환하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BN으로 치환을 해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N 자리에 N 플러스 1만 들어간 것밖에 없지.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BN 플러스 1이 되고 우변은 2배에 뭐가 되는 거야? BN이 되네. 어머, 뭐가 만들어졌어? BN은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만들어지는 거야. 치환해서 등비수열 만들려고 이런 식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쉽죠? 그래서 원래 기본풀이 알파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다? 얘는 치환을 합니다. AN 마이너스 알파를 BN으로 치환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BN 플러스 1는 P BN이 돼서 BN은 첫째 항이 뭐가 되고 A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공비가 뭐인 P인 등비수열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제 푸는 거야. 이해됐음? 저걸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요 형태가 그렇다 이거지. 이해됐지? 그럼 아까 그거 예시 다시 들어보자. 했던 거 똑같이. 아까 뭐였지? AN 플러스 1는 2AN 플러스 1이었냐? 일반항 찾아봐. 너무 크다. 일반항 찾아보세요. 기기. 박 기억나니? 그래도 생소하니? 아, 그래?
변 기억나니? 안 한 거 맞아? 안 한 거 같아? 연호 기억 안 나지? 너도 기억나? 했나 보네. 현수는 기억나? 했네. 그러면 대부분 했네. 나 문제 있구나. 짱 중요. 책이 없으니까 대부분 참 책이 있는 사람이 지금 시영이밖에 없는 거야? 너도 있고 있고 미안해. 오. 이건 쓰지 마세요. 똑같아서. 자, 가보자. an 플러스 1은 2an 플러스 1, pan 플러스 q꼴인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라고? 일단 기본 풀이는 알파 값 먼저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변형하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2의 an의 마이너스 알파로 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넘어간다. 뭐 마이너스 2 알파, 여기도 플러스 알파. 즉 마이너스 알파가 1이면 되니까 아까 알파 뭐라 그랬지? 마이너스 1이었냐? 그러면 이 형태 자체가 an 플러스 1의 이런 플러스 1의 는 2의 an의 플러스 1 나옵니다. 따라서 원래 기본 풀이는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을 bn으로 잡아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bn 플러스 1은 2 곱하기 b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bn이라는 녀석은 등비 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첫째 항 곱하기 공비 2 n-1승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럼 첫째 항만 구하면 끝났어요. 첫째 항은 뭐였어? 어디 갔어? b1은 a1 더하기 1. a1이 2니까 3이겠네. 3 곱하기 2 n-1승. 그럼 그게 뭐야? an의 플러스 1이었거든. bn 다시 원래대로 돌린 거지.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 3 곱하기 2의 n-1승의 마이너스 1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게 우리 그 짱중요 우리 원래 수 원 교재 거기에 2번 문제로 있는 거예요. 왜 사라졌는지 알겠냐? 끽해봐야 몇 번째 항 물어봐. 5번째 항. 근데 사실 뭐 해도 돼. 그냥 무지성 연산하셔도 됩니다. 맞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나왔어. 내신에서 한동안 한 3, 4년 정도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교들은 야, 우리 수학적 기납법에 이런 두 개의 점화식은 안 낼 거니까 그냥 뭐 안 해도 돼 하면서 빼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걸 알다 보니까 점점 교육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녀석도 A5가 아니라 한 A7, 8 정도까지만 가도 사실 일반항에서 7 넣고 8 넣는 게 훨씬 쉽겠지. 그리고 혹시나 심한 문제들에서는 얘를 이용하는 형태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건데 실제로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가지고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야. 심화반들, 좀 상위권 반들은. 알았지?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원에서 해왔던 이유가 그거야. 그럼 이 녀석도 똑같이 가보자. 근데 이제 방금 재훈이가 얘기했던 거, 알파 값 우리 쉽게 찾는 거 있었을 거예요. 다들 기억날 거야. 결국 개수 맞추기야. 개수 맞추기라서 이놈을 통째로 그냥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알파 나와요. an 플러스 1 대신에 그냥 알파 써버리고 2an 대신에 알파 써버리면 결국 개수 맞추기야. 여기서 항상 뭐야? 마이너스 알파는 얘였잖아. 그치? 그래서 개수 맞추기로 그대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알파, 얘들을 알파라고 쉽게 계산하는 거야. 넘어가면 알파는 1이네. 그럼 알파 값을 찾았으니까 우리 그 꼴 형태가 뭔지 알고 있잖아. 무슨 꼴이었는데? an 플러스 1의 마이너스 알파 p an의 마이너스 알파였던 거 알고 있거든.
괜히 이거 만들어서 전개해서 상수항 비교해서 알파 찾고 다시 대입하는 게 아니라 알파부터 찾고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치환을 합니다. 근데 상위권반은 치환할 필요 없는 것들은 치환 안 하잖아. 내가 수원 처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할 때 방부등식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 치환할 필요 없는 녀석들 굳이 치환할 필요 있음 없음? 없음. 치환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B가 아니라 AN의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을 찾아갑니다. 무슨 수열이에요? 첫째 항이 A1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겼고요. 이걸 N번째 항, 이걸 N 플러스 1번째 항 함라의 덩어리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공비는 얼마네? 2네 곱하기 2에 몇 승? 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버리면 끝남. 그러면 결국 AN이 나오잖아. 첫째 항 2니까 1. 그리고 마이너스 1 넘어가서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이게 답인 거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쉽지? 그럼 지금 문제는 뭐 굳이 의미는 없지만 일단 답은 17이 나오고, 다시 말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항 배우는 게 아닙니다. 심화 문제, 응용 문제에서 얘가 실제로 꽤 쓰여요. 요즘의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그래서 일부러 심화반들은 연습을 시키는 거고 중하위권 반들은 그냥 계속 연산, 단순하게 뭐 찾자, 규칙성 찾아가 라고 하고 끝내는 거야. 알았지? 하나 더 너희들이 해보자. 너무 쉬운데? 뭐 별로 할 게 없노? 아, 하나 더 있다. 요거 하나 더 해보수. 기기. 이거 책 있는 사람들이 21번이다. 아, 이건 아니잖아.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없네. 됐죠? 일반항 정도는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알파 먼저 찾자. 알파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라서 넘어가주면 4알파는 2, 알파는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어떻게 바뀌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3의 an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우리는 an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놈을 일반항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첫째 항은 a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리고 n-1승 씌워주면 되니까 따라서 an 일반항은 뭐가 된다? 첫째 항 1이었으니까 2분의 1배 에다가 마이너스 3에 n-1승이 되고 플러스 2분의 1로 넘어가기만 하면 일반항 찾고 끝. 오케이? 그래서 뭐 5번째 항이나 7번째 항 찾으라고 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요. 익숙해지면 이 풀이가 훨씬 빨라. 하나 넣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게 다행히도 아까 2번인가? 그것처럼 정수로만 뚝뚝뚝뚝 나눠지면 그게 훨씬 빠를 수 있겠지만 분수 나오고 뭐 복잡해지는 순간부터 이게 훨씬 빠를 거예요. 그래서 또 기본 문제에서도 알아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저건데 네 번째 점화식인데, 네 번째 점화식은 진짜 요새는 나 못 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그냥 방법만 알려주고 끝나고 방금 짱중요 안에서도 어떻게든 그 흔적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그래서 방법만 좀 알아두세요. an과 an 플러스 1 그리고 an 플러스 2 앞에 개수가 적당하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는0 다 더해서 는0 만들어져 있을 때 그 개수들의 총합이 얼마? 0이 되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 굳이 만들어 보자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3an 플러스 1 플러스 2an은 0입니다. 뭐 이런 꼴이겠지. 개수의 총합이 0 되도록.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재훈아, 이거는 무슨 수열? 그렇지, 이건 등차 수열. 이건 등차 수열. 요런 거, 등차 아닌 거. 그럼 이제 요런 녀석은 어떻게 푼다? 똑같아요. 형태 변형입니다. 어떤 꼴로 변형하냐면 이건 좀 설명하기에 따라 살짝 달라지는데 단계적으로 보여주면 이런 형태로 쪼개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몇 배가 되어 있겠어? an 플러스1은 두 군데로 쪼개졌으니까 q는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으나 an 플러스1은 좌변밖에 없네. 개수 맞추자 p였을 거고 우변은 an 혼자밖에 없네. 앞에 개수가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r이었겠네. 여기는 r. 그래서 한 번 더 변형해주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는 p분의 r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꼴이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야? 역시 치환형 문제로 바뀌는 거지. 누구를? an에 대하여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 an 플러스 1 빼기 an을 구해보면 얘를 bn으로 치환을 해두게 되면 얘는 뭐가 되고 bn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뭐가 되고 bn이 되고 그 앞에는 적당하게 p분의 r배 하면 됩니다. p분의 r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더 좋기는 하고 어차피 근데 교육관에서 사라졌으니까 외우기는 힘들 거야.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면 뭐가 됐어? b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됐지. 공비가 p분의 r인. 첫째 항은 b1. b1이 뭐야? a2 빼기 a1 인 등비 수열이 됐지. 그럼 a는 무슨 수열이 되는데? bn이 개차 수열이 되는 거예요. 왜?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를 나타내고 있는 수열이니까 누구? 아까 여러 가지 점화식의 첫 번째 유형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an을 구해줄 수 있겠네. an 어떻게 구하면 돼? 첫째 항에다가 더해줍니다. 누구를? 첫째 항 1부터 n-1까지 누구에 대한? bk에 대한.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점화식과 뭐 세 번째는 아니지만 세 번째 형태와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지. 자, 뭐 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풀어볼까? 근데 얘를 풀기 위해 일반항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b에 대한 첫째 항 알아야 되지.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뭘 줍니다? 첫째 항과 둘째 항 정도는 줍니다. 아, 거꾸로 가자. 기기 풀어보세요. 일반항 구해보세요. 연습할 게 없어서 그냥 내가 막 만들었으니까 값은 조금 식은 조금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면 막 계산 대충 해놓으세요. 나 지우개 좀 갖고 올게. 뭐 여기 강의실에 지우개가 하나도 없대. 그러면 하기 전에 하나 좀 물어볼게. 로피탈 배운 사람 손. 오, 왜 배웠지? 로피탈 몰라? 그게 뭐예요? 아, 오케이. 이름도 모르면 좋아. 배웠어, 안 배웠어? 들어는 봤어, 안 들어봤어? 아, 처음 들어? 오케이. 변. 처음 들어? 아, 좋네. 연우. 아, 처음 들어? 지영이. 아, 한 적 없어? 아, 오케이. 현수는 로피탈 들었어? 우리 학원에서? 아니야? 아, 그래. 이상하게 배워왔어요.
로피탈을 이과 가는 사람 손 들어봐. 이과 가는 사람들은 로피탈 왜 써도 되는지는 알고 쓰자. 그래서 아마 선행이라서 안 했을 거야. 오늘 나는 요번 수업에서 로피탈은 나는 보여줄 거예요. 미분 공식 기억 안 나는 사람 손. 미분 공식은 다 기억나지? 그치? 갑자기 이거 시켜놓고 이상한 질문해서 미안한데 3x제곱 미분해봐. 뭐 나와? 6x 모르는 사람 없지? 그러면은 오늘부터 하는 함수의 극한은 로피탈이라는 걸 알려는 줄 텐데 왜 써도 되는지는 알고 씁시다. 알았죠?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가보자. 이 녀석은 어떻게 변형해주면 돼? 꼴 변형.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이꼴로 변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개수 맞추러 가야겠다. 그치? an 플러스의 개수 1 그대로 있고 an의 개수 2 붙여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bn이라는 개차 수열은 뭐다? 첫째 항이 a2-a1이 되고 공비가 2짜리 등비 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 해버리면 돼? an을 바로 가시면 돼. 개차 수열이 익숙한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한 것처럼 할 수 있고요. 치환 굳이 안 해도 금방금방 따라갈 수 있어요. 졸라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예전에 내가 배우던 시절엔 이렇게 배웠어. 그러니까 애들이 뭐 수포자가 엄청 많았지. 이렇게만 배웠으니까. 가자. K는 첫째 항부터 n-1까지 더하면 됩니다. 누구를? 이 녀석을. 얘가 뭔데? 2의 K승. 됐지? 끝났네. 뭐야? 첫째 항은 1이었고 더하기. 얘는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기억나나?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의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이요. 그래서 이거는 1이니까 무시하고 보면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답입니다. 알았죠? 뭐 첫째 항 넣어서 1 나오는 거 확인하고 둘째 항 넣어서 3 나오는 거 확인하면 되겠네. 오케이? 끝. 쉽죠? 별거 아닙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갈까? 다시 써보자. 뭐 별 의미는 없는데 2am 플러스 1 마이너스 너무 똑같다. 마이너스 a 아니 뭐야 이거 2am 플러스 1 an는 0 기기. 아 첫째 항 1 2 지워야지. 그럼 1부에는 수1하고 2부 때 수2로 넘어가자. 알았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 원래 수2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재훈이가 하자. 해야지. 수원 교재도 아무도 없고 아니 3명밖에 없고. 잘 보여줬어? 야, 너 글씨 이쁘다. 되게 어려운 글씨다. 엄청 많았네. 너 문제 풀 때는 근데 테스트 풀 때는 풀이 그냥 되게 지저분하잖아. 실전에서는 왜 그래? 어?
자, 가볼까? 얘도 역시 형태 변형해주면 됩니다. 맞죠? AM 플러스 일단 PAM 플러스 QAM 플러스 RAN은 뭐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아무튼 는 0, 꼴. 그러면 개수의 총합이 0.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더하면 0인 거 확인했으니까 아까 배운 그거다. 그치? 그럼 형태는 AM 플러스 2와 AM 플러스 1의 차 AM 플러스 1과 AN의 차꼴로 만들며 개수는 어떻게 맞춰줍니다. 얘는 AM 플러스 2의 개수, 얘는 AN의 개수. 마이너스 1. 부호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야? AM 플러스 2에서 AM 플러스 1을 뺀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니까 차를 가지고 만든 수열, 즉 개차 수열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개차 수열을 구했으니까 일반항 바로 갈 수 있겠지.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개차 수열들을 더해주면 됩니다. 개차 수열은 뭐가 되는 거야? 이젠 비엔도 안 쓸래? 개차 수열은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이웃한 두 항들 간의 차 1이 되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에요. n-1승. 아, 하필 음수 나왔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써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k 마이너스 1승 써주면 되며 1은 아니 뭐래? k는 1부터 n-1까지. 그럼 이제 이거 정리해주면 답이에요. 첫째 항 얼마야? 1.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첫째 항은 0승 1이고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죠? 전체 항의 개수수. 아유 지저분해라. 그러면 뭐야? 1 더하기 3분의 2에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항의 개수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쉽죠? 별거 아니에요.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아니 뭐 우리는 N반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 정도 못하는 거 이해가 안 되지 않냐? 왜 사라졌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나올 때 좋았는데 이과 애들 점수 잘 나왔거든. 이 문과 애들 우르르 막 틀리고 여기 잠깐만 문과 손들어 봐봐. 없지 여기는. 없는 거 맞지? 아무튼 그랬거든. 문과 무시하면 안 되잖아. 문과 있는데. 아무튼 계속 가보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이 단원에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제 점화식을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알겠어? 이런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저기 이제 짱중요한 교재가 있었으면은 사실 거기서 보자마자 이 수열은 뭐야? 이 수열은 뭐야? 사실 이런 식으로 툭툭 보고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교재가 없으니 귀찮지만 써줄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점화식은 이겁니다. 무슨 수열이야? 알 수 있는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고 공비가 2예요.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비 수열이 일반한 공식에서부터 출발하면 돼. 또는 등비 중앙 이런 거 쓰면 되고 2번은 아까 했었고 3번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공차가 3인 등차. 이건 모르면 환자지. 그 다음에 몇 번? 4번으로 간다. 2am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2. 변? 무슨 수열이에요? 그렇지, 등차. 2 나눠주면 등차 중앙 나온다, 그치? 또는 뭐 이 상태 그대로도 좋고요. 그러면 이거 뭐 하게 하겠어? 여기서는 등차, 공차 알아 몰라? 공차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얘네들은 항이 하나씩밖에 안 주어져 있고 얘는 항이 2개 주어져 있어요. 그게 첫째 항과 둘째 항이 지금처럼 주어져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첫째 항, 공차는 얼마입니다? 5입니다 하면 되고 만약에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주어져 있었으면 1이가 4니까 공차는 2입니다. 아니네. 이렇게 주어져 있었으면 공차는 2입니다 하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면 2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나와 있는 4번 문제랑 똑같네.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만 얻어요. 그러면 항 2개가 역시 주어져 있으면 일반항 역시 구할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문제들 한번 보자. 5번 문제로 가보자. 자, 5번은 너희들 풀 거야. 5번 문제는 첫째 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처음 보는 수열이야? 본 적 있는 수열이야? 처음 보는 수열이야? 본 적 있는 수열이야? 얘만 놓고 보면은 풍차지. 얘만 놓고 보면은 등비지. 근데 섞여 있네? 처음 보는 거야? 본 적 있는 거야? 완전 생판 처음 보는 거지 뭐. 그럼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요즘 수능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어, 그중에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뭐 찾기? 우리가 처음 보는 거니까 스스로 뭐 해주세요? 규칙을 찾아서 답을 내주세요. 풀어보세요. 졸라게 쉬운 문제입니다. 뭐 하면 되겠어? 뭐 하면 되겠어? 그냥 집어넣는 거야. 무지성 연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이런 점화식들을 다 없애놓고 이런 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뭐야 이 단어 너무 쉬운데? 라고 생각하다가 처음 보는 점화식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애들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 오히려 거꾸로. 요즘은 이 점화식이 많이 어렵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문제 좀 다 풀고 가자. 맞지? 단어 알고 많이. 얘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나하나 대입하면 나오니까 그냥 5번째 것까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 정도면 그냥 대입하란 얘기다. 이거는 풀겠다는 얘기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면 이건 뭐겠어? 100번 반복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겠지. 한 번 넣고 2번 넣고 3번 넣고 4번 넣다 보면 뭔가 일정한 규칙으로 바뀔 거라는 게 예상이 된다. 그렇지? 즉 규칙성 찾기. 이게 진짜 문제예요. 6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첫째 항이 주어져 있음. n 플러스 1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1-an 분의 1을 해달래.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수열 an에 대하여 a100을 구하시오. 이건 딱 봐도 규칙성 찾기. 뭐 하면 돼? 1, 2, 3, 4 넣어주면 됩니다. 기기. 좀 지우자. 필요 없고. 7번. 자, 지금 내가 써준 문제들 다 푸세요. 책 있는 사람들은 책 문제니까 그냥 책에다 푸세요. 번호만 보고. 아이고 힘들어.
수학적 귀납법, 특히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유형을 알겠죠? 한 5번째, 4번째, 뭐 6번째 정도까지 그냥 구하시오든 뭔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 문제든 뭐 2가지 유형입니다. 딱. 결국 수열의 귀납적 2부에서도 수원 조금만 더 하자. 할 게 더 있다. 할만한 게. 아까 같이 A2, A4, A5 이 정도 구하는 거는 단순하게 대입 하면 답 나오는 거. 얘네들은 그냥 풀어보자는 의미지 내가 뭐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식이 처음 보는 거잖아. 생판. 다.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뭐 A4 구하세요. A5 이건 첫째 한 필요 없고 A5 구하세요. 뭐 A5 구하세요. 이 정도는 그냥 연산하시면 됩니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패스하고 구하고자 하는 게 10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던가 뭔가 좀 독특한 녀석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 녀석에 대한 뭐 찾기? 규칙성 찾기라는 문제야. 근데 규칙성 찾는다고 해도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진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전혀 정해지지 않은 문제들도 많습니다. 쟤는 둘은 정해진 거 없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말 그대로 연습 많이 하는 거지 뭐. 좀 이따 보여줄게. 얘는 뭐 합니다. 첫째 항이 마이너스 1이었어. 두 번째 항 구해요. 계산합시다. 뭐 나와요? 2분의 1이요. 두 번째 항을 가지고 세 번째 항 구해요. 뭐 나와요? 2요. 네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요. 어머, 마이너스 1 다시 나오네. 세 개마다 계속해서 같은 값이 마이너스 1, 2분의 1, 2, 마이너스 1, 2분의 1, 2 반복된다는 얘기네, 그렇지? 그러면 100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복소수 i의 거듭제곱 구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단위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는 1.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첫째 항이랑 똑같이 나와요. 이거지 뭐.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 첫째 항 A1이 12라고 나와 있으니까 두 번째 항부터는 너희들이 직접 구하면 돼. 대입해서 구해야 되니까 이 형태를 살짝만 바꿔놓고 갈까? AN 플러스 1이 구하고 싶으면 AN 그 전의 항을 일단 부호를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승 곱하기 n을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저 A2 두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12를 부호 바꾼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전체 몇 승? 2승 곱하기 1. 얼마야?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A2를 가지고 A3를 또 구하러 갑니다. 얘를 부호 바꿔줄게요. 11 플러스 마이너스 1의 3승 곱하기 2. 그럼 얼마야? 11에다가 부호 반대로 2. 얼마? 9가 되겠네. 그 다음에 A4를 구하러 갑니다.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짝수승 곱하기 3. 얼마예요? 마이너스 6. 규칙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난 안 보여. 보이냐? 난 안 보여. 안 보이면 뭐예요? 계속 가요. A5 또 구하세요. 얼마예요? 6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1의 5승에 곱하기 4. 얼마야? 2. 아직도 안 보여. A6을 가세요. 무엇 바꾼다면 하기 힘들어. 다시 커지네. 에이씨. 얼마야? 맞지? 얼마예요? 어머, 나와버렸다. 첫째 항 12보다 커지는 첫 번째 걸 찾아버렸어. 규칙성 찾다 보니. 끝. 별 생각이라는 게 없는 문제들.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알았죠? 하다 보니 다 툭. 그럼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져 있는 풀이는 뭔가? 는 쉬었다가 해줄게요. 알았죠? 가자. 쉬었다 하자. 앞에 있는 세 개는 그냥 풀어주시면 되고 네 번째 문제를 뭐 내가 요약해서 쓴 거라서 A 그릇에는 현재 10% 소금물 300g이 있고요. 그릇 B에는 7% 소금물이 300g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0g씩 교환합니다. 그때 그릇 A 거를 바로 B로 붓고 B 거를 A로 붓고 이게 아니라 따로따로 100g씩 덜어내서 바꿔서 넣는 거야. 먼저 뭘 넣고 이런 거 아니야. 알았지? 그냥 한 방에 교환하는 겁니다. 그 100g씩 교환하는 행위를
n번 반복한 다음에 각 그릇의 농도를 AN%, BN%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새끼 문제가 있어. 원래는 첫째 항, 둘째 항을 구하시오. 두 번째는 AN 플러스 1과 BN 플러스 1. AN과 BN의 관계식을 나타내시오. 세 번째는 일반항을 구하시오인데 너희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일반항 좀 구해 주세요로 바꿔버릴게. 오케이? 풀어봐. 4개. 네 번째 게 좀 어려울 겁니다. 첫 번째 3개, 처음 3개 빨리 풀어버리고 네 번째 거로 가고 네 번째 같은 문제들을 한 3개 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거 문제 오타라서 다시 그리고 3개 다 1, 2, 3번 전부 다 일반항 구하는 겁니다. 일반항. 다시 말하지만 네 번째 문제 풀이는 하고 나서 다른 2개를 더 보여줄 거야. 그거 가지고 연습하면은 될 겁니다. 이제는 한번 설명드리면. 자,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먼저 하자. 이거 배운 거잖아. 그치? 이거 1, 2, 3 넣는 거 좋아. 근데 우리가 배운 점화식 중에 아까 내가 설명한 거 이거잖아.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바로 개차 수열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첫째 항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에다가 개차 수열 6K를 1부터 N-1까지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던가 혹은 두 번째 풀이는 1, 2, 3, 4 넣기는 넣는데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1 넣고 계산하면 안 되고 2 넣고 N-1을 넣어서 양변을 더하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렇게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 AN이 나옵니다. 첫째 항 남았네.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더해지는 규칙을 보니까 다 6 곱하기의 형태 유지하고 있잖아. 1부터 N-1까지. 그럼 일단 위에 거든 밑에 거든 답은 똑같지? 첫째는 뭐야? 2 더하기. 얘는 등차수열의 합공식 써도 좋고 시그마 K 공식 써도 좋고 6 곱하기 2분의 N 곱하기 N-1이요. 약분해주면 답은 뭐염? 3N제곱 마이너스 뭐야? 3N 더하기냐? 이거겠네. 됐죠? 두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 AN에다가 FN을 곱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알아서 개비수열을 바로 쓸 줄 아는 사람들의 풀이는 이렇게 됐을 거고 그게 안 되거나 개비수열 이렇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n에다가 1, 2, 3, 4 넣을 겁니다. 근데 넣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양변을 똑같이 n-1까지 넣고 양변을 똑같이 곱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A2부터 AN-1까지 다 사라지고 남는 것들만 써줄 거야. 첫째 항 남는 거 조심하라 그랬지? 그 다음에 지수에다가 뭐 해야 돼? 지수 법칙. 1부터 n-1까지 다 더해주면 되겠네? 얘 n 곱하기 n-1승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또는 아니야. 이거 맞지? 그럼 일단 답은 뭐야? 그래서 A1이 얼마야? 1이니까 그냥 이게 다 되겠네. 됐죠? 그 다음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푸세요가 정해져 있냐면 자 일단 1, 2, 3, 4 넣어서 규칙성 찾은 사람들도 잘 했어요.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 그렇게 발견 못하는 문제들이 많아. 그래서 이 분수는 분수인데 분모가 덧셈꼴이고 분자가 혼자 있으면 뒤집어 버려 봐봐. 그러면 우리가 뭐 하트 공식이라 부르는 쌤들도 많은데 분수를 2개 더하는 꼴로 쪼갤 수 있잖아. 그럼 무슨 식이 나오냐면 an 플러스 1은 1 더하기 an분의 1. 어머, 뭐가 만들어졌어?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볼 수 있겠지. 치환 안 해도. 얘를 n번째 항으로 볼 수 있겠지. 그러면
AN의 역수라는 녀석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n번째 항에다 1 더해서 다음 항 만들고 있잖아. 그럼 첫째 항은요? 말 그대로 A 1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1이겠네. 그럼 뭐 쓰면 돼? AN분의 1이라는 녀석은 등차수열 일반항 공식 공차가 1이네.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랬지. 레벨 올라가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공차 n 첫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1 넣었을 때 2분의 1 나오려면 마이너스 2분의 1. 기억나죠? 준서? 시험 전에 했던 거. 박준서. 그러면 AN은 뭐가 되는 거? 역수로 뒤집어 버리면 됩니다. 이거 통분 먼저 해주면 2n-1 나누기 2니까 너희들이 구한 2n-1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규칙성에서 얘가 빨리 보이면 땡큐인데 안 보이는 문제들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푸세요라고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그거 한두 번밖에 연습 못해. 센에도 한 2문제 정도 들어가 있고 1폼에도 1개 들어가나 마나 그렇고. 그래서 연습 좀 해주셔야 돼요. 우변이 분수인데 분모가 덧셈 꼴 분자가 하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부분수 이용하는 것도 가끔 나오고. 그럼 번외로 요 2번과 비슷한 녀석, 요거 두 번째 문제 좀 쉬어도 되지. 2번이 아니라 1번. 1번과 비슷한 문제 번외로 하나만 그냥 보여주면은 이런 것도 있어. 문제가 아까 내가 설명하려다가 실패했던 건데 이런 꼴도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알겠어? 뭘로 나눠요? 그렇지. AN 곱하기 AN 플러스를 나누라고 역시 정해진 문제예요.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치환해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넘어갈게. 이렇게 돼요. 그럼 뭐가 됐어? 내가 지금 막 만든 거라서 값은 좀 개수는 좀 지저분한데 아까 내가 말했던 PAN 플러스 Q꼴이 나와요. 그럼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푸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역시. 알았죠? 알아둬야 돼 이런 거. 여기까지만 좀 정리만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설명해 줄게. 언제 지금 이 문제가 극대화되냐면 여기는 다 이과니까 미적분이라는 과목, 예전교육과정에서는 미적분 2라는 과목. 지금 우리 반에는 선행을 이거 미적분까지 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 예명이 그리고 비누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1단원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또 나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요거 설명하고 미적분 문제를 수원용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잘 좀 들어놔요. 이거는 수능 문제예요. 지금처럼 이 두 가지 유형, 둘 다 시험 범위, 아니 수능 범위지. 여기에서 똑같이 행하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말 그대로 똑같은 문제, 아니 똑같은 일을 계속 뭐 합니다. 반복 진행하는 형태의 문제가 있어. 그 문제는 뭘 이용하냐면 반드시 점화식을 만들러 가세요. 반드시. 그럼 점화식이 뭔지는 알아야지. 점화식이 뭐야?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일반항을 원표에 구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먼저 이웃하는 항들끼리만 관계식을 찾아봐. 그래서 아까 내가 새끼 문제 1, 2, 3번을 준 거야. 2번에 뭐 있었어? AN과 AN 플러스 1, BN과 B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게 없이 그냥 일반항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점화식을 구하고 가는 거야. 를 기억하세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 진행하면. 좀 이따 두 문제 보여줄게. 둘 다 마찬가지야. 하나는 최근 수능에서도 나왔던 문제고 하나는 뭐 워낙 자주 나오는 이런 소금물 문제고. 일단 아까 새끼 문제 다시 살려보면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첫째 항 살리라고 구하라고 했었을 겁니다. 구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이웃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네. 점화식 구해야지. 근데 점화식으로 일반항을 구하러 가려면 첫째 항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첫째 항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항이 얼마예요? 17 하면 틀린다.
우리가 n번 반복한 다음에 농도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1은 한 번은 반복해줘야지. 10과 7이 아니잖아.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수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놈이지만 0번째 항. 한 번 진행해줘야죠. 맞죠? 그래서 먼저 점화식을 찾기 전에 첫째 항부터 찾고 갈게요. A1이라는 녀석은 그리고 B1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해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농도로 넘어가는데 지금 우리 반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갈게. 너네 농도 공식 알지? 이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다. 내가 농도 공식 이 얘기 하지 않았어? 너희 반 아닌가? 상위권 반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야, 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야, 박준서 씨? 어? 어이씨, 용매 용질 좀 쓰지 마세요. 나 수학 선생이에요. 과학 선생 아니에요. 용매가 뭐냐? 녹이는 물이야? 그럼 소금 물은 뭐야? 용액? 용질은 소금이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소금 더하기 물분해. 뭐?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지. 야, 이 공식이 왜 만들어지게? 너희가 외우고는 있잖아. 왜 이 공식인지 알아? 상식적으로 접근해봐봐. 진짜 원리에 의한 얘기를 해보면 백분율은 뭐야? 그러면 백분율이 뭐야? 백분율이 100분에 대한 율. 엄청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0%라는 그 백분율 70은 뭘 나타낸 거야? 100이라는 게 있었다면 70만큼 들어있어요? 아니야? 그지? 그럼 율이 뭔데? 비율. 그냥 100분에 대한 비율로 표현을 한 게 퍼센트. 옛날에는 이게 원래 기호가 이거였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썼다가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다. 이거 그건 알아? 모르는 바. 땡큐. 됐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농도가 바로 백분율이잖아. 백분율은 다른 말로 뭐예요?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 어디 있네? 여기 있네. 결국 뭐냐면 100분에 대한 우리가 농도라고 표현하는 백분율은 소금물, 뭐 너희들 말로 치면 용액분의 용질의 비율과 일치합니다. 이거예요. 비율과 비율이 일치합니다. 이거고 여기다 양변에 100을 곱해버리면 농도 공식이 되는 거고 양변에 소금 플러스 물을 곱하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가자. 알았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 공식을 두 가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똑똑한 사람들은. 어찌됐건 A1 농도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농도를 구해보자. 뭐분의 소금 플러스 물. A라는 그릇에는 원래 300이 있었어요. 100을 빼서 넘겼지만 100만큼 돌아왔어요. 소금물의 양은 300 변화 없습니다. 맞죠? 그러고 나서 소금의 양을 구해봐야 될 건데 A 그릇에 남아있던 소금이 있을 거고 B에서 넘어오는 소금이 있겠지. 그걸 각각 구해서 100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구하면 돼요? 소금, 소금. 얼마? 소금의 양은 뭐분의?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플러스 물이지. 100분의 농도 얼마짜리? 10%짜리 소금물이 200만큼 남아있었고 거기에서 소금이 오며 100분의 7%의 소금물에서는 100g만큼의 소금물이 옵니다. 끝! 이게 소금물. 아 뭐래? 소금.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야? 9? 땡큐. 9가 됩니다. 두 번째 300분. B도 변화 없지. A라는 그릇에서 오는 소금의 양은 10%짜리 소금물이었는데 100g만큼만 넘어오니까 이만큼의 소금이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B 그릇에 남아있던 소금은 7%의 소금물이 200g만큼 남아있었으니까 요걸 거야. 그리고 농도 구하는 거니까 곱하기 100. 계산해주면 얼마야? 얼마? 8이래요. 땡큐. 됐죠? 또는 뭐 합이 17인 건 변화 없을 거니까 해도 되고. 두 번째. 당연하죠. 소금물의 양 자체가 변화 없으니까 항상 유지되죠. 그거는 뭐 상식으로 접근해도 좋고. 약간 넌센스 문제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아무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 있냐?
근데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 찾으라 그랬지. 계속 소금을 섞고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n번째 농도를 가지고 n 플러스 1번째 농도를 구하러 가자. 위에 거랑 똑같아. 뭐 해주면 돼? 소금물의 양은 아무리 반복해도 변화 없어요. 얼마짜리에서 100분의 농도 AN짜리 소금물에서 200g만큼 남아 있었을 거고 100분의 농도 BN짜리 소금물에서는 100g만큼 넘어오고요. 그리고 농도 구하니까 곱하기 100을 합시다. 계산해주면 3분의 맞나? 분수로 가자. 3분의 2AN 더하기 3분의 1AN 아니 뭐래? BN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BN 플러스 1도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해서 똑같은 식을 비슷하게 똑같으면 안 되고 비슷한 식을 세워도 좋고 더해주면 AN, BN일 거 아니야. 합은 일치하니까. 그러면 센스 있게 아싸 3분의 1AN, 3분의 2BN 해도 좋고 오케이? 합은 항상 AN, BN의 합이니까 A1, B1의 합과 A2, B2의 합이 똑같은 것처럼 오케이? AN, BN의 합과 AN 플러스 1, BN 플러스 1의 합도 똑같아요. 그래서 개수 맞춰도 좋아.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실제 문제였다면 그렇게 풀었겠지만 원래는 어떻게 했겠어? AN짜리 농도 소금물이 100g만큼 넘어오고 BN짜리 소금물이 200g만큼 남아 있었죠? 곱하기 100. 원래는 이거고. 근데 다시 말하지만 재훈 씨, 합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개수 맞춰도 좋아요. 야, 그러면 이웃하는 항들 간의 관계식 찾았다,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하러 가는 거야? 어디 갔어? AN, BN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점화식과 첫째 항들 이용해서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였었냐면 정확하게는 이건가? 정확하게는 이거야. 일반항을 각각 찾으세요가 아니었어. 지금 저거는 일반항 각각 찾으라고 하면 못 찾을 거야 아마. 그래서 세 번째 문제는 어차피 너희를 못 풀 거라고 생각해서 원래 문제 수정해야 되는데 안 했어. AN 더하기 BN을 물어보는 거였어요. 답은 17.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내준 목적은 이거 찾아가는 거. 일반항을 구하겠다. 그러면은 점화식을 세우자. 그게 목적이었던 문제예요, 사실. 알았죠? 지금 문제는 일반항을 못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알았죠? 앞으로도 아마 못할 거고. 너희들이 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상태로는 풀 수 없는 문제. 그럼 비슷한 문제를 한번 내볼게. 결국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자. 그럼 뭐 하자? 점화식을 세워주세요. 그럼 지금 내가 내줄 문제는 미적분 문제입니다. 수원용어로 바꿔서 내줄게. 전에처럼. 이걸 어떻게 그린다면? 정삼각형이 있어. A. 이거 최근에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었는데 정석에 있는 문제거든요. 처음에 BC의 중점을 P1이라고 잡았대. 이제 잘 들어. 거기에서 AB에 평행하게 선을 꽝 그어요. 여기로 왔어. 얘를 Q1이라고 부를래. 그리고 여기에서 밑면에 평행하게 이쪽으로 빵 보냈어. 얘를 R1이라고 부를래. 그리고 수선을 내려요. 그 수선의 발을 P2라 부를래. 와 같이 계속 그려갑니다. 오케이? 그때 P의 는 어느 점을 향해 다가가는가 한없이 반복 진행할 때. 미적분 배우거나 수토 배운 사람들은 한없이 다가갈 때라는 거는 리미트 무한히 보내세요겠지. 지금은 너희들은 못 푸니까 n번째 좌표를 또는 위치를 구해주세요. 또는 PN의 좌표를 만들려면 또 좌표 평면을 제공해야 되니까 BPN은 얼마니?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풀어볼 수 있겠어? 그게 이 문제.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면 일단 너희들은 뭐 하세요?
점화식을 세워주세요.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실제 문제는 뭐였냐면 BPN의 길이를 AN이라고 할게. AN의 일반항 세워주세요. 이 문제다. 두 번째. 이것도 문제 잠깐 들어봐. 그릇이 있어. 10%의 소금물이 200g만큼 들어있었어요. 50g만큼 버리고 물을 40g, 소금의 양을 10g씩 계속해서 추가합니다. 그런 행위를 반복 진행할게요. 무한히 가다 보면 농도를 PN이라고 했을 때 P의 리미트를 구하시오. 이게 미적분 2의 문제였다. 미적분의 문제였다면 너희들은 농도 n번째 n회 반복 후 농도 PN 구하시오. 기기. PN의 일반항을 구해보시오. 기기. 또는 일반항 구하는 게 귀찮으면 그 전 아니야. PN 구하세요. 잠깐만 있어봐. 네. 네네네. 이게 평행하고요. 이거는 여기가 평행합니다. 여기는 밑에도 안 했네. 밑에는 수선의 발을 내린 거. 기기. (1, 2, 3, 4) 넣어서 규칙성 찾고 있는 사람들은 멈추세요. 잘못 풀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 진행하잖아. 그치? 평행, 평행, 수직, 평행, 평행, 수직, 평행, 평행. 아무도 안 보네. 똑같은 일을 반복 진행하잖아. 그럼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일단 점화식 세우라고요. 왜 1, 2, 3, 4 넣고 있어요? 두 번째, 소금을 버리고 추가하는 것도 뭐? 점화식이에요. 오케이? 점화식을 세우자라는 얘기는 n번째의 농도와 n 플러스 1번째의 농도, n번째의 길이와 n 플러스 1번째의 길이를 가지고 가자 이거지. 그리고 영상 보는 사람들 이거 첫장 1, 첫장이 아니라 미쳤나봐. 함의 길이 1. 아무튼 규칙성을 찾으러 가야지. n번째 식에서 출발합시다. 자, 보자. 첫 번째, 두 번째 관심 없어. 뭐만 빼고는. 이거 길이 하나 빼고는 관심 없어. 첫 장만 구하고 필요 없어요. 나는 일단 지울게. 너희들은 지울 수는 없으니 다시 그리던가 추가해서 그리던가 하면 되고. 자, 간다. AN 어딨어? 몰라. 대충 찍어. 요게 AN이잖아. 를 가지고 QN 갖다가 맞나? 평행하냐 좀? QN 갖다가 RN 갖다가 삐딱삐딱해. PN 플러스 1로 와야지. 그때 이 길이가 AN 플러스 1입니다. 둘의 관계만 찾아주면 끝나요, 여러분들. 가자. AN 1-AN 정삼각형 닮음 몰라. 아무튼 1-AN AN 1-AN 절반. 찾았다.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1-AN을 가지고 절반. 그럼 무슨 문제가 된 거야? PAN 플러스 Q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알파 써가지고 하는 거 구하는 거로 가는 거야. 그럼 지금 이거는 일반을 구하는 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 점화식을 세워야 됩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한 사람들은 맞다고 할 거고. 구해나 보자. 아까 했었으니까. 뭐? 알파부터 구하고 가야겠네? 어떻게 하자 그랬지? 넘어가면 2분의 3알파는 2분의 1, 알파는 3분의 1.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씨. 요겁니다. 계속 맞나?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 6분의 3, 2분의 1. 맞네. 그러면 치환 안 해도 되겠지. 아씨. an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녀석은 첫 항을 6분의 1로 천천히 갈까? 이거로 가지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수열입니다. 따라서 an을 구해보면 얘 얼마야? 6분의 1이지? 6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승 더하기 3분의 1이 답이에요. 오케이? 끝. 잠깐만. 그 미적분해에서 답 맞는지 좀 보고 갈게. 맞나? 아직 답을 안 써놨잖아.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뭐 내가 계산 실수 안 했다면 저게 맞을 거예요. 이해됐음? 실수 안 했겠지 뭐.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는 풀이 맞네. 이렇게 가는 거야. 두 번째, 소금물 버리고 뭐 소금 넣고 어쩌고 저쩌고 반복 진행합니다. 야, 만약에 이게 지금 너희들한테도 던져주면 풀 수 있을라나? 무한히 반복했을 때 피해는 어디를 향해 가까이 가게? 생각이나 해봐. 계산을 못했다 쳐도. 무한대? 농도가 무한히 커진다고? 농도는 100이 끝이죠. 결국 야, 오염물이 있어. 일본에 오염수 있잖아. 그치? 거기 그릇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 오염수를 담았다 쳐봐. 여기에 뭐 우라늄의 농도를 구해보자. 일본을 겨냥하는 글은 아니고요. 글이 아니라 말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생수를 계속 부을 거야. 결국 0을 향해 갈 거 아니냐? 문제 잘못 만들었지.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 이게 농도 아니야? 그치? 40분의 10 곱하기 100. 이건 문제 잘못 만들었어. 아무튼 지금 그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점화식을 만들어 가보자. 이게 나와야지. 자, 그러면 뭐 n번째의 농도와 n 플러스 1번째 농도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겠다. 그치? n 플러스 첫째 항 찾고 갈까? 한 번 반복해야 되죠. 한 번 해야 됩니다. 지금 저 10%가 A1 아니야. 그거 좀 조심하고. P1을 구해 가보자. 그럼 어떻게 돼? P1은 처음에 200g만큼의 소금물이 있었어요. 50을 버리고 50을 추가했으니까 소금물은 결국 200이 되었을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됐겠죠? 남아있는 소금과 추가된 소금을 더해주면 되겠네. 남아있는 소금은 100분의 10%짜리 농도의 소금물이 150만큼 남아있었으니까 요만큼의 소금이 있었을 거고 10 추가했습니다. 곱하기 100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서 얼마야? 2분의 25? 12.5겠네? 뭐 이래?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점화식 찾으러 가보자. n 플러스 1번째 반복한 다음엔 농도 Pn 플러스 1은 전체 소금물의 양 200은 변화가 없어요. 소금은 2개 더해주면 됩니다. 그 전에 소금은 100분의 Pn%의 농도의 소금물에 양이 150만큼 있었으니 요만큼 소금이 있었고 10만큼 추가했어요. 곱하기 100. 됐지? 그건 뭐야? 너 빠르다. 4분의 3 pm 플러스 5야? 5래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네. 끝.
이 점화식을 가지고 아까처럼 PAM 플러스 QG 아까처럼 똑같이 풀어주면 돼. 끝. 이해됐지? 네. 그럼 이제 저런 문제는 그렇다 치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문제. 야, 너네 이거 혹시 배운 적 없냐? 어? 무슨 수열? 결혼 수열? 교란 수열. 아, 깜짝이야. 교란? 교란이라고 하나?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본 적 없어? 뭐 비슷하긴 해. 맞아. 아, 그리고 교란 수열이라고 하면 나는 항상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 아무튼 가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풀라는 거 아니에요. 풀 문제는 따로 있어요. 더 어려운 거. 그냥 이거는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자. 이건데 너네 이거 봐도 점화식 세워야 됩니다라는 게 보여? 그런 말 안 보이지? 근데 지금 같은 문제들은 뭐 해야 됩니다? 점화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야. 대표적인 문제가 계단 오르는 문제, 바둑돌 놓는 문제. 그 두 가지. 오케이? 또는 뭐 보도블록 쌓는 거. 이렇게 놓거나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어. 총 길이 n을 놓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an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또는 리미트를 구하시오 기타 등등등. 피보나치 수열은 보통 리미트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보통 수원에서 나와요. 어찌됐건 이거는 점화식을 세워야 돼요. 뭐 어떻게 점화식을 세워야 돼? n개의 계단을 오릅니다. 자, n번째까지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겠대. 너희들은 어떻게 찾냐면 자, 지금 내가 계단 몇 개로 만들어 놨다고? n개의 계단이라고 해보자. 방법의 수 얼마? 자, 그러면 한 개의 계단 더 올라서 n 플러스 한 개의 계단을 올라가 보자. 방법의 수 얼마? 하나 더 가볼까?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올라가 보자. 방법의 수 됐지? 자, 풀이는 여기서 끝났어요. 뭔 개소리냐면 잘 봐. n 플러스 2개의 계단을 오르는 am 플러스이라는 방법의 수는 일단 n번째 계단까지 오른 다음에 거기에서 다이렉트로 2칸 올라서 끝나는 방법. 뭐? an에다가 한 가지 방법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잠깐 의문 드는 거 잠깐 멈춰봐. 그리고요. 일단 n 플러스 한 개의 계단까지 오른 다음에 한 칸을 올라서 끝나는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 그 두 개가 답니다. 끝이에요.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바로 전에 두 항을 더해서 만든 수열,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을 구하는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규칙선 찾기 해요. 두 개 더해서 다음, 두 개 더해서 다음, 두 개 더해서 다음.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좀 이따 답은 내줄게. 그럼 여기서 의문이 보통 드는 게 선생, 일단 이게 계단을 오른 다음에 한 칸으로 끝날 수도 있고 두 칸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 근데 왜 무조건 두 칸으로 가라 그랬어? 여기서 한 칸 오르게 되면 한 칸을 올랐을 때는 결국 요 계단을 밟은 거잖아. 빨간 계단.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방법의 수는. 그래서 신경 안 쓰는 거야. 즉 어떻게 쪼개주면 되냐면 마지막 계단을 오를 때 2개 올라서 끝나는지 하나 올라서 끝나는지로 생각을 한 거야. 2개 올라서 끝나려면 그 전까지는 n개의 계단을 올랐을 테니 an. 마지막에 한 개의 계단으로 한 칸 올라서 끝나게 되면 그 전까지 가는 방법은 an 플러스 1. 그렇게 이제 곱하기 1 곱하기 1 해서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가지고 점화식을 세우러 가는 거야. 이해가 되냐? 다시 만들어 볼게. 요것만. am 플러스 2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계단을 두 칸 오르는 한 가지 방법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n개의 계단을 올라 있었어야지. 방법의 수 an. 또는
마지막에는 아이고 그래야 마지막에는 한 칸 올라서 끝날 수도 있어요. 방법의 수는 1개. 그럼 그 전까지는 일단 n 플러스 1개의 계단을 어떻게든 올라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일단 답은요. 첫째 한 구하세요. 1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한 칸. 2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한 칸 한 칸 오르거나 2칸 한 방에 오르거나 두 가지 방법. 그 A3는 더해서 3, A4는 더해서 5, A5는 더해서 8, A6은 더해서 13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겨우 한 10번째, 8번째 물어보고 말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씨, 시간 끝났네. 5분 남았다. 마지막 한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 제일 어렵겠다. 잘 풀어봐요. 기기. 오늘 수토 하려고 그랬는데 뭐 하나도 못했네. 수토 숙제 내면 화내겠지? 아, 끄덕끄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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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란 순열? 수열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교란은 써놨어? 이게 뭐라? 그래, 순열이 아니라 수열일걸? 음. 음. 교란. 글쎄, 교란은 내가 안 가르쳐가지고 그것도 아마 교육과정이 없는 거라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교란 수열? 나도 한번 찾아보지. 뭔지. 뭘 교란 수열이라고 하는지 알면 되잖아. 순열? 순열이 맞아? 순열? 아, 하긴 경우의 수니까 순열일 수 있겠구나. 교란 순열? 그건 내가 찾아봐야겠다. 글씨가 점점 내려오네. 푼사람. 어렵지? 내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 힌트 하나 줄까? 계단 오르기랑 같은 문제예요. 피보나치 수열류의 문제란 얘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n개의 바둑돌을 놓습니다. 바둑돌은 무한개씩 있어요. 충분히 많이 있다. 아마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열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가볼까? 너네가 수원 수학적 귀납법을 수능용 문제집을 좀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거 풀어보면 특히 수능 특강
그 다음에 뭐 있냐? 자이스토리. 그 다음에 어삼쉬사 같은 기출 문제를 보면 피보나치 수열들이 한 유형으로 몰려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자, n개의 바둑돌을 놓는다.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놓을 수 있어? 흰 바둑돌로 놓을 수 있고요. 검정 바둑돌로 끝날 수 있잖아요. 늘어놓을 거야. 나는 결과를 아니까 아까처럼 n 플러스 2개라고 할게.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늘어놓을 거예요. 마지막에 흰 바둑돌로 끝낼래. 근데 흰 바둑돌 이웃하면 안 된다며. 그럼 흰 바둑돌 전에는 반드시 뭐여야 돼? 검정이어야겠네. 맞죠? 자, 지금 내가 몇 개의 바둑돌을 놓고 있어요? n 플러스 2개. 야, 그럼 마지막에 흰 바둑돌로 끝내려면은 무조건 앞에는 검정 바둑돌이니까 그 앞에 몇 개 놓으면 돼? n개. 두 번째. 마지막에 검정 바둑돌로 끝나면은 그 앞에는 아무렇게나 놔도 되잖아. n 플러스 1개. 끝. n 플러스 2개의 바둑돌을 놓고 싶으면 n개의 바둑돌을 놓은 다음에 검정, 흰색 놔서 흰색으로 끝나는 방법 하나랑 일단 n 플러스 1까지 n 플러스 1개의 바둑돌을 놓은 다음 마지막에 검정 바둑돌로 끝나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끝났어요.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래서 8번째 하나 가자. 첫 장부터 출발하면 돼. 바둑돌 1개 넣는 방법의 수 몇 개? 2개. 바둑돌 2개 놓는 방법의 수 몇 개? 흰색, 흰색 안 되지. 흰색, 검정. 검정, 흰색. 검정, 검정. 몇 가지? 3가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해주면 돼.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상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피보나치 수열은 항상 수가 일정합니다. 아무렇게나 갑자기 4부터 시작하고 이런 거 없어. 1,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이쪽은 좀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 2, 3, 5, 8 정도? 됐지? 이거는 그냥 상식 정도만. 됐지? 끝!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슈. 수학적 기납법도 어려워지려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알았죠? 야, 그럼 다음 시간 숙제를 어떻게 할까? 수원을 끝을 내는 걸로? 짱중요? 아니야? 없어? 숙제 없어? 박준서 씨, 너 수투도 풀어올래? 그래도 수원을 끝을 내와야 되지 않겠나? 아직 수학적 기납법 남아있잖아. 그치? 얼마 안 걸리니까 꼭 풀어봐. 알았죠? 카톡 보시고요. 변준서 씨, 장현호 씨. 정이냐 장이냐? 장 맞지? 장현호 씨 알았죠? 수원 끝내오면 되고 수투 교재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수투 넘어갈 거고 난이도는 좀 키워서 아까 말했던 로피탈 이런 것들도 알려는 드릴게. 버렸어? 아, 그래? 알았어. 금방 뽑아줄게. 너도요? 알았어요. 아, 그러네. 시험 기간에 왔구나, 둘은.